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피부를 좋아지게 하려면 각종 요즘 유행하는 스킨 부스터, 막 명품 이름을 딴 땡땡 주사, 피부결이 좋아지게 하는 막 땡땡 필링 이런 것들보다 치료에 접근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효철입니다. 자,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피부결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피부를 두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즉 모공이 있는데 두부 자체가 이 바늘구멍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보이지는 않죠. 아주 작은 바늘구멍들이 있는 것과 달리 피부결을 매끄럽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피부결이 매끄럽다는 것은 의학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 피부가 첫 번째 반짝반짝해야 되고, 두 번째 윤기가 나야 되고, 세 번째 밝아야 합니다. 빛이 어떤 물질의 표면으로 들어올 때 한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 것을 정반사,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 것을 난반사라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부를 볼 때 빛이 그 사람의 피부에서 어지러울 난, 즉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반사되는 이 난반사의 정도가 많을수록 피부에 광이 더 나지 않고 피부 표면도 더 거칠게 느껴지게 돼서 광택이 나지 않게 됩니다. 자,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 표면의 이 난반사를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난반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광택을 나게 한다는 물광 주사를 계속 맞으면 난반사가 줄어들까요? 자, 아니면 물광 미스트를 막 계속 뿌리면 매끄럽게 보일까요? 자, 피부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피부의 결을 균일하게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자주 언급을 하지만 피부의 결을 이 물결에 비유를 했었을 때 튀어나와 있는 마루와 들어가 있는 골이 있습니다. 자, 들어간 부분을 튀어나오게 하고 튀어나온 부분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결을 균일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로는 주름에 생긴 고랑, 두 번째는 모공, 세 번째는 흉터 등이 있겠죠. 우리는 모공, 즉 얼굴에 한 10,000개에서 30,000개 정도가 있는 이 모공이 확장된 것이 얼굴의 모든 이 울퉁불퉁하게 하는 함몰의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수많은 모공들의 함몰도 피부를 매끈하게 보이지 않게 하지만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으면서 이 모공 주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모공과 모공을 꼭지점으로 연결하는 이 세로 모공 형태가 되고 이것이 연결이 돼서 잔주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빛의 난반사가 커지면서 피부를 매끈하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튀어나온 것으로는 면포, 피지, 그리고 비립종, 평평사마귀 등등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얼굴에 아주 작게 막 몇 개 튀어나온 비립종, 미립종 때문에 얼굴이 막 굴곡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지 발달이 많으면서 모공이 넓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피지 발달이 많은 상태로 이 30대가 넘게 되면 피지로 인한 피부의 윤기로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걸 잘 제압을 해준다면 피부결이 균일하게 되고 피부에 광택이 더 나 보일 수가 있겠죠. 자, 털구멍에 피지가 발달을 하면 피지가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피지가 유전적으로 많이 발달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피지 때문에 피부가 결국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피부를 좋아지게 하려면 각종 요즘 유행하는 스킨 부스터, 막 명품 이름을 딴 땡땡 주사, 피부결을 좋아지게 하는 막 땡땡 필링 이런 것들보다 피지 치료에 접근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럼 피부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피부를 매끈하게 하려면 피부에 팩을 잔뜩 하고 굉장히 촉촉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유분기가 있는 화장품들을 여러 종류 잔뜩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피부에 모공 발달, 즉 피지 발달이 별로 없고 트러블이 잘 안 생기는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피지 발달이 많은 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분기가 있는 화장품의 개수가 증가되고 팩을 잔뜩 하는 경우에 피지가 막히면서 피부에
굴곡이 생기고 모공도 넓어지게 됩니다. 자, 당연히 유분기 있는 것을 발라서 직후나 뭐 하루 정도는 광이 나 보이고 좋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피부의 굴곡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특히 뭐 더운 여름에는 더욱더 이런 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가 매끈하지 못한 사람들은 피지가 발달한 사람들이 많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모공이 넓다는 것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이 피지 분비가 되는 통로를 막지 않으면서 보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화장품 사용법으로는 첫 번째, 화장품의 개수를 줄여라 입니다. 자, 화장품 회사들은 화장품을 많이 쓰게 해야 합니다. 자, 크림만 사면 안 되거든요. 자, 수분 크림, 탄력 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 미백 크림 등등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야 하니까 각종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이 수많은 크림을 한 번에 바르게 하지만 이 모공이 넓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사중오중으로 덮게 꽉 막고 있으니 이 피지가 안 그래도 많은데 저류가 나타나면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뾰루지 등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타입을 자주 발라라 입니다. 자,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이 리치한 크림보다는 가벼운 크림으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을 아침 저녁으로 막 4겹, 5겹씩 꽉 막게 해서 안에 피지가 저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겹 정도를 계속적으로 덮을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피지를 닦아낼 수 있는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피지가 많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는 피부 표면에 함몰, 고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메이크업을 하거나 선블럭을 했을 때 입자들이 잘 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클렌징을 할 때 어느 정도 확실히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얼굴에 순한 클렌징, pH가 낮은 화장품들을 시중에서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피지와 모공 구멍 안에 화장품 성분들을 닦아내지 못하는 경우를 임상적으로도 자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피지를 닦아낼 수 있는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모공이 넓은 부위와 아닌 부분을 나눠서 바르기입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면 모공이 넓은 부위와 아닌 부위가 차이가 납니다. 사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부위까지 나눠서 바를 필요는 없지만 병원에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의 환자분들은 모공이 넓은 부위는 막 엄청나게 넓고 아닌 부분은 막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차이가 극명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겨울철 같이 건조할 때에는 이 두 군데 모두 보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습을 해주되 모공 발달이 심한 부분은 좀 빈도수를 좀 덜 발라주고 모공이 안 보이는 부분은 더 자주 발라주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여름철과 같이 피지 분비가 많이 증가되는 시기에는 모공 발달이 많은 부위에는 건조하게 된다면 에센스나 앰플과 같은 이 수분이 많이 함유된 화장품을 덧발라주고 모공 발달이 별로 없는 부분은 수분크림이나 크림 등을 덧발라주는 형태로 부위를 나눠서 바르는 것이 이 건조감을 줄이면서 모공을 막지 않도록 기초 화장품을 쓰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럽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